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살레시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벌써 7년이 되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던 우리 참사를 잊을 수 없겠죠? 우리 세월호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억하는 날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것들 우리 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강제적인 심부름, 셔틀, 그쵸? 셔틀이란 말 요즘에도 쓰나요? 성과 관련된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우리 친구들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어서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정보통신망, SNS를 활용한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 심리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카카, 톡 많이 쓰죠. 얼굴책 그리고 인별그램 기타 등등 이러한 인터넷 웹상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어떤 친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사실 유출하는 것들
그리고 집단으로 한 친구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서 욕을 하고 그 친구가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은 학교 폭력에 다 해당됩니다.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용홍 선생님께서도 교육을 계속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체적 폭력 있어요.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 중이에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식되어진 행위, 신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언어적 이런 것도 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돌림, 위협, 공갈, 욕성 등의 행위, 그리고 심리적이고 언어적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이나 위협, 두려움을 유발해 신체적 폭력에 비해 회복이 또 더디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때리지 않고 욕설 뭐 이런 것들이죠. 따돌림, 위협. 몸에는 상처를 주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대물 폭력이 있으면 대물 폭력 뭐예요? 물건 고의로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 던지는 행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뭐 좀 빌려줘. 이 빌려 달라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야, 뭐 좀 빌려줘. 이러고 줘요. 거의 뭐 뺏긴 거죠.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대물폭력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우리 작년에 친구들이 모두가 했을 거예요.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올 1월에 나왔습니다. 올 1월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지금 중학교 중등으로 기준으로 2013년, 14년, 15년 떨어지다가 17년, 18년, 19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네, 대부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교폭력의 피해 응답률이 줄었지만 피해 응답률과 또 별개로 유형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이버 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이러한 것들은 비중이 증가했어요. 예전처럼 그 일진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불량 서클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집단 따돌림 뭐예요? 왕따. 쉽게 말하면 왕따예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SNS, 공익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카톡 막 새벽에 카톡에 막 울립니다. 그래서 SNS를 이용한 폭력들이 전체 피해 응답률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도 피해 유형별 응답률을 보면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장난이다. 하지만 나는 장난이지만 그 사람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살레시안들은 이런 모든 유형의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 제로화를 함께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출 수 없는 트라우마, 학교 폭력, 멍들어가는 10대, 네, 학폭, 지금 그리고 이후. 지금 혹은 과거의 잘못이 평생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폭력이 평생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러분 또래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권모군이 친구들의 상습적 괴롭힘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 많은 이제 피해자들을 케어하고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하면 그래요. 가해 학생은 그냥 내가 단순히 짜증나서 내가 재밌어서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참지 못하고 또 요즘에 연예계, 운동계, 학폭 완전 난리죠. 그 중에 진실이 있겠죠. 그것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폭로한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그걸 안고 살아왔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그 이유도 너무 힘듭니다. 평생 그 멍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우리 늘 그런 거 얘기하죠. 저도 지금 학교에서 이 학교폭력 또 바른 말 사용하기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는 아직 걸린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비속어를 사용하다가 저한테 걸리면 요즘에 제가 하는 거 있죠? 자, 바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3번 외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들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욕이. 그래서 또 심한 장난들을 많이 쳐요. 얼마 전에 생일빵 때리다가 혼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난 치다 걸리는 애들도 있고요. 그럼 늘 뭐라 해요? 친구들끼리 장난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난은 뭐냐면요. 결코 나만 즐거운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권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중요합니다. 나도 즐겁고 나만이 아니고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도 즐거워야 하는 것이 장난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뭐뭇을 빙자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강도가 센 뿅망치 게임. 망치 게임은요. 게임을 빙자한 폭력이에요. 의자 빼기. 많이 해요. 의자 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남중이라고 이거 많이 해요. 바지를 벗기는 것 혹은
생식기를 만지는 거, 또 엉덩이를 만지는 거, 기타 등등은 관심 혹은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을 빙자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기절놀이.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고요. 공을 빌려가서 일부러 같이 놀다가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망가뜨리는 것은 미안함을 빙자한 금품 가해치입니다. 그리고 모둠에서 혹은 협동, 공놀이 등을 할 때 특정인에게만 패스하지 않는 것은 연습을 빙자한 따돌림, 폭력입니다. 그리고 체육복 많이 빌리죠. 체육복을 빌리고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것. 정말 깜빡한 거 어쩔 수 없죠. 일부러 빌려주지 않는 것은 깜빡함을 빙자한 금품 가해치고요. 체육복을 뺏어가서 낙서하는 거, 금품 가해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잘못 던진 공 혹은 잘못 찬 공을 가져와라 라고 시키는 것은요, 셔틀을 빙자한 강요이고요,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떠한 재미를 빙자한 혹은 게임을 빙자한 장난을 빙자한 관심 놀이를 빙자한 엄연한 폭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장난은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제 3자도 즐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 될 행동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해서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 통해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드렸죠. 여기에 보면요,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자, 목격 응답률을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비율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폭력 예방이 아니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보면요. 목격 후 방관한 비율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학교폭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방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신고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기만 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0.4% 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은요. 자, 81.8%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가해자, 너 뭐 해봐라 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렸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부장 선생님 혹은 저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알리셔야 합니다.
방관하는 살레시안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나도 같이 학생을 괴롭혔다. 이거 공범이 되는 거죠. 네, 전체 1.9%인데 중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방관이에요. 꼭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정말 나쁜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신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방임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예외가 없고요. 학교 폭력은요,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다로 보이지만 결국은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꼭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장난, 모모 슬리핑 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폭력 제로화를 모두 함께 실천하는 살레시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면 또 즐거운, 그리고 기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비밀,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했는데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학교 폭력은 친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를 더럽히는 거다. 오케이?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얼굴을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네, 수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 이야기들 잘 들으셨나요? 학교폭력은 절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1학년들과 함께 지난번에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3월달 마지막 주에 이영공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이 우리 학교에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1학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폭력에 의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한 친구에게 검은색 운동화에 하얀색 나이키가 박혀져 있는 신발로만 계속 맞은 거예요.
피 터지게 맞고 막 이빨 뽑힐 정도로 막 터지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흰 검정색과 흰 나이키를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그 사람에게 안칠 거예요. 대신 뭐 가해자는 그때 당시에는 괴롭히고 뭐 가해하고 막 욕설하고 이러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때 당시에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범죄가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어디서 그랬냐면 올해 특별히 2021년도 초반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스포츠계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흥국생명 HK 흥국생명에 있는 두 명의 그 쌍둥이 배구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바로 이다영, 이재영인 배구 선수가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정성 없는 그들의 사과가 문제가 또 되었고 그들이 결국에는 경기에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영구적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국가대표였지만 국가대표도 박탈되지 않는 영구 제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또 들려오는 뉴스거리가 하나는 이다영, 이재영이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피해자들에게 다시 맞고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증거를 뭐 조작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증거를 그 조작하고 뭐 맞고소를 하고 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다영, 이재영이 괴롭혔던 건 사실이니까. 예.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두 선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배구 선수 뭐 송명섭이라든지 뭐 또 누구 있죠? 그 두 선수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 연루돼 있고 연예계에서도 분명히 그 이다영, 이재영을 통해서 드러났던 많은 사람들 연예계까지 불이 붙어서 연예계 퇴출되는 그런 사격까지 있는 거 보면 나중에 학교폭력이 나중에 밝혀져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걸 잘 파악하시고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우리 학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는 멋진 살레시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학교폭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십시오.